현재 영국의 터널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서 한국과 비교가 되며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현지인들은 불과 몇 주 전에 한국에서 발생한 일들과 너무 다르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3년간 팬데믹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한국과 서방이 비교되는 사례가 많았고 독일 언론 등에서는 마치 구세주와 같이 동부가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를 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그다지 중요한 국가라고 여기지 않은 한국이 묵묵한 실력을 누적하며 빛을 발한 것인데요. 실제 팬데믹 초기에 수많은 서방의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을 거론했으며 한국 국민성이 조명받았고 또한 올해 들어서는 러시아 사태가 등장하면서 서방은 한국의 누적된 기술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당장 유럽은 에너지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급히 연락을 했고 많은 국가들은 LNG 선박이 필요하다면서 노후 선박이라도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고 한국의 선박 제작도 의뢰를 해보는 상황이지만 2028년 이전까지 도크가 거의 꽉 찼다고 합니다. 거의 5년치 일감이 밀려 있어서 한국의 조선사들은 더욱 인력을 구하고 라인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선사들은 중국이 아닌 한국에 계속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NG 선박은 고부가가치 선박이기 때문에 한번 주문할 때 좋은 배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대부분의 자원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 친서방 국가에서 에너지가 수급이 되므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의 선박이 배제되는 흐름으로 발주가 한국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주문이 넘쳐나자 기존 조선사가 아닌 현대 글로비스 등 선박 AS 기업들도 뛰어들어서 기존의 LNG 선박을 개조해 FSRU LNG선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방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선업에서는 그간 오래 견뎌온 시간을 보상받는 더할 나위 없는 호황이 이어지는데요. 놀라운 것은 방산 분야 역시 유럽을 비롯한 서방에서 더욱더 러브콜이 더해져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케이트 흑표 전차가 이집트에 이어서 모로코에서도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대 로템 주식이 10% 넘게 폭등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유럽 일각에서는 LNG 선박에도 한국에 빚을 지는데 이제는 방산 쪽에서도 큰 신세를 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약 25조 원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공급이 순조롭게 진행이 완료된다면 러시아를 맞닿은 폴란드는 상당한 전쟁 억지력을 갖추게 되어 유럽의 방어 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무기를 사들이는 폴란드에 더욱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주는 한국의 군수 물품들이 폴란드에 대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유럽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산 국적은 단연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은 너무 주문도 몰려있으며 게다가 이들은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제품은 민주진영에서 오직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가성비 군수품을 대량 생산 가능하기에 서방에서는 올해 들어 유독 한국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면서 그 위상이 높아져가는 것입니다. 반면 유럽연합에도 가입하고자 했던 일본은 방산까지 한국이 등장하자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무기는 아니지만 군수 물자를 공급해서 대박이 났던 과거가 있기에 이웃 나라의 호황이 그저 부럽기만 한 것이고 또한 유럽에서 위상도 이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떠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 생기는 일련의 일들은 이제 한국과 다양한 면에서도 비교가 되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교통수단 가운데 받는 스트레스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래에 영국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함이 수차례 제기되면서 한국 케이스와 비교가 되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국과 프랑스의 행정 문제로 도로에 생긴 문제와 두 번째는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기차 터널에서 발생한 문제로 큰 불편을 겪은 것입니다. 한국은 혼자 처리하는 문제를 영국과 프랑스 두 국가가 달려들어도 해결이 안 되었다는데요. 우선 지난달에는 영국 휴가 기간에 도버 해협을 건너 프랑스로 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도로가 막혔고 차를 직접 가지고 배를 타려는 이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프랑스로 떠나는 각종 차들은 수백 미터 이상 시내까지 이어져 항구에 대기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문제는 항구에 들어가는데 48시간가량이 소요되는 등 사실상 휴가를 망쳐버린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입국 심사를 비롯해 각종 행정 절차가 많아졌으며 영국 측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불합리를 위해서 수백억 원 이상 개선 재정을 반드시 투입해야 했지만 단 2억 원 정도만 해당 지자체에 배정했으며 결국 이런 교통 대란이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영국이 재정을 투입하지 않은 실수를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프랑스에서 입국 심사 인원을 늘리지 않았다며 서로 물고 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뒤 불과 한 달 뒤에 이번엔 영국 도버 해협 터널에서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지난 24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 50분에 프랑스 칼레에서 영국 포크스턴으로 향하는 열차가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이 열차 사고 금방 해결이 안 된 것인데요.
이 사고로 승객은 열차에 실린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뒤 걸어서 비상통로에 내려 대체 열차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SNS엔 여행 가방을 끌거나 반려견을 데리고 비상통로를 걷는 승객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에 따르면 이렇게 빠져나와서 걷는 것도 무려 6시간 이상 열차 안에 갇힌 뒤였다고 합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터널 진입을 위해 6시간 30분 동안 아무런 공지도 받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 하며 크게 분통을 터뜨린 모습이고, 사고 열차 승객 마이클 해리스는 오후 3시 50분에 열차를 탔는데 10분쯤 지나 불이 꺼지고 열차가 멈췄다며 2시간가량 문제를 못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열차를 탑승한 지 6시간 만에 영국에 도착했는데 평소엔 단 35분 거리라고 합니다. 유로 터널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 해역인 도버 해협을 연결하는 해저 터널로 1994년 개통했고 총 길이는 50.5km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길고 해저 구간은 38km로 가장 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영국에서는 그야말로 후진적인 일처리라며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현지 한국 관계자들은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몇 주 전에 한국에서 훨씬 심각한 일이 있었지만 복구 속도 자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8월 초에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그 가운데 서울 지하철이 대부분 침수된 바 있습니다. 당시 몇 시간 동안 지하철이 폐쇄되었고 많은 이들은 그 다음날 운행이 불가능할 걸로 예상했는데 서울 지하철 공사는 새벽에 믿기 힘든 메시지를 트윗하면서 한국인들조차 놀라게 했는데요. 침수된 지하철을 자정부터 새벽까지 복구해서 다음날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직원들이 긴급 투입되어 밤샘 작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면한 것입니다. 지하철 공사 직원들은 인근 공사장에서 펌프를 빌려서까지 모두 물을 빼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근면함과 책임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장면이고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니며 동북아에서 가장 빠른 복구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고 거론됩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봐도 그렇다는 것인데 특히 유럽에서 한일 비교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10수년간 재복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보험사들 비용 지급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사회 인프라 복구가 어렵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최근 수년간 도로 복구에도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정부의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일부는 민영화되어서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 일본의 태풍이 올라와서 도쿄 인근의 지바현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정전을 완전 복구하는데 무려 약 3개월이 걸렸고 해당 지역 주민은 큰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또한 앞서 전철 같은 경우도 있는데 태풍이 와서 일본의 나리타 공항은 마비가 되었으며 국제 여객선 승객들이 3일간이나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유럽을 비롯해 일본 등 G7이나 선진국들이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다름 아닌 행정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은 반면에 전체적으로 복구 비용이 너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재난 복구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는데 이제 그마저도 고비용과 경제 원동력 상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뒤처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더라도 대부분 지역은 거의 하루 만에 복구가 된 바 있습니다. 이번 수해 기간 때 예상치 못하게 강남 지역이 침수되면서 큰 피해를 보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지역의 인프라가 빠른 시간에 복구된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앞서 일본과 같은 태풍이 왔어도 한국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공항철도를 단 3시간 만에 정비하고 개통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영국이나 일본 현지에서는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살기 좋아졌다는 것이 실제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일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면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당연시하지 않고 각 철도나 도로공사를 비롯해 직원들의 노고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훨씬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계 곳곳에서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며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한국의 빠른 복구와 대조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부럽다는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